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1번 가봅시다. 주제는 따로 집에 가서 적으면 돼. 과학적 설명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설인 반면에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하나의 가설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과학이랑 역사 둘 간의 비교해서 과학적 설명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데 역사가들이 설명하는 것들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어. 가보자. 1번 문장 별표. 자, 결정적인 구별은 to be made, 만들어지는 between A and B, 역사와 자연과학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정적 구별은 대절이야. 대절의 주어가 standing, 입지. 자, 쌤이 필기하는 파란색 걸만 필기하면 돼. 설명에 대한 입지인데 여기 put forward가 과거분사. 그래서 presented 해서 제시되는 설명의 입지. 누구에 의해서? 동그라미.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설명의 입지가 굉장히 뭐하다. 어휘기요?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열등해. 무엇보다 열등하냐면은 과학적 설명의 입지보다도 역사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설명의 입지가 굉장히 열등하다라는 거. 되게 저기까지. 자, 핵심 나왔어. 쌤 봐봐. 비교해서 보면 역사가들이 하는 설명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열등하다. 반면에 과학적인 설명은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다라고 보면 돼. It may be that 대절일 수 있는데 과학적 설명이 어휘기요? 뭐에 지나지 않다? 잠정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they, 과학적 설명은 for the most part, 대체로 어떤 가설이냐면은 모든 사람들, 잘 봐. 판단할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are in agreement, 동의할 수 있는 가설인 거야. 여기서 2번 문장에서 누구 설명이야? 과학적인 설명은 잠정적인 가설에 불과하긴 하지만 중요한 말은 뭐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가설이 과학적 설명이라. 내 말 이해됐지? 그 다음, 즉, 이 과학적 설명의 가설은 대체가 되어질 수도 있어, 어느 날. 하지만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 가설들은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represent, 제시할 거야. 진실적으로의 근사치를. 그리고 흔히 인정을 받겠지. 그렇게 인정을 받겠지. 니네가 기억할 건 1강의 1번 질문의 초반부 과학적 설명, 과학적 가설에 힘이 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3번 문장의 연결사 주목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누구 나올 차례야? 동그라미 역사적 설명의 문제에서는 내용이 유추가 되지. 자, 원래 빈칸 문제 학문적인 합의, 동의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이거야. 내 말 이해돼? 따라왔나? 학문적인 합의는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반대지. 알려진 사실들은 may not be in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은 구문을 하지만 중요한 말은 콤마버 뒤야. 얘들아, 이러한 역사적인 설명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해석이나 그것들을 설명하는 how to 방법이 끝없는 논쟁의 문제라고. 뭐라고? 끝없는 논쟁의 문제래. 이 말은 뭐다? 끝없는 논쟁이니까는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합의가 있을 수 없는 거지. 끝없이 논쟁하니까. 내 말 따라왔나? 자, 여기 뒤에는 뒷받침. 뭐 했듯이 영국의 시민전쟁의 예시가 증명을 하듯이 끝없는 논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역사적 설명이라고. 따라왔어?
됐지 얘들아? 자, 쌤 봐봐. 여기 지금 4번 문장 보면 알려진 과거분사 수식, 그 다음에 but 뒤에 주어는 이 덩어리야. how to 덩어리가 주어로. 됐어? 그래서 동사는 단수로 쓰는 것도 보이지? 자, 그 다음 어떤 방쟁, 파벌과 관련된 가설, 이게 대체하지 못해. 계급 간의 갈등의 가설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가설을 대체하지 못해. 쌤 봐봐. 지금 니네가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왜 언급했냐면 땡땡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중요한 건 이런 가설이 저런 가설을 대체 못한다고. 무슨 말이냐? 모든 가설은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각자 따로따로 다 살아있어. 그리고 받는데 다른 강조점을 받아. 다른 강조점. 뭐로부터 하냐면은 또 다른 역사가들로부터. 됐지 얘들아? 니네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겠어 얘들아? 결국 뭐다? 합의는 똑같아. 있을 수 없다고.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5번 문장이야. 모든 가설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다 살아있다고. 과학적 설명은 그렇지 않아. 다 합의를 봐가지고 하나로 묶여있는데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은 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 합의가 있을 수 없다. 라는 글의 내용. 되겠지 얘들아? 됐나? 오케이, 내용 정리해보자. 봐봐. 1번 문장에서 역사와 자연과학의 비교를 했지. 역사학자의 제시된 설명의 입지가 과학적 사실보다 훨씬 더 열등한 거야. 그런 다음에 과학적 설명은 판단할 자격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가설인데 역사적 설명에 있어서 학문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아. 합의가 없다고. 다 따로따로.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은 끝없는 논쟁. 역시 합의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5번 문장에서 모든 것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설. 죽지 않고 다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학자들로부터 다른 강조를 받는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비는 합의 도출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지. 되겠나? 됐어? 자, 그래서 MVP는 드디어 처음 선보이는 MVP. 어우, 편하구만. 주제 기억하고 어휘, 무관한 문장 순서. 특히 이 무관한 문장은 나오기에 딱 좋은 게 이 글의 총 문장 개수 몇 문장이야? 5문장이지. 무관한 문장 기출 분석 다 해보면 알겠지만은 무관한 문장 빼고 보면 5문장 또는 6문장이 남아. 이건 무관한 문장 내기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기억하고. 되겠지 얘들아? 됐나? 오케이, 넘어가자. 자, 2번째. 새끼 물고기들은 통념과는 달리 아마 초반에 통념이 나올 거야. 능동적으로 자신의 서식지를 선택한다가 이 글의 주제. 됐지 얘들아? 자, 주제도 역시 집에 가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자. 밑줄 쳐봐. 바디 오브가 많은 이란 뜻이야. 많이 나오는 수거. growing은 그냥 점점이라면 돼. ing로만 쓴다. 점점 많은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지식이. 바꿨어. 우리의 인식을 바꿨어. 크게 묶자. 이렇게. 무슨 인식을 바꿨냐? 이게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의 삶이랑 행동에 대한 인식을 많아지는 지식이 바꿔놨어. 기존에 알고 있던 새끼 물고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잖아. 그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기존의 옛날 지식을 먼저 봐야지. 그게 클래시컬에서 나와. 고전적이는 즉 옛날의 관점은 was of, 비동사 또는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of는 about의 의미라고 보면 돼. 옛날식 관점은 뭐뭐에 관한 것이다. 봐보자. passive, 어휘기어,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에 관한 것이었어. 또 크게 묻고 어떤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냐면은 운반되어지는 무엇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반되는 새끼 물고기의 옛날식 관점. 그러면서 정착하는 거지. 뭐 할 때 정착하냐? 새끼 물고기가 도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단계. 어떤 단계냐면 능력의 단계. 됐지, 얘들아? 쌤 봐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의 단계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잘할 때야. 완전 어릴 때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조금 크면 그때 이제 정착하는 거야. 근데 기억할 때 이게 옛날식 관점이야. 되겠지? 그럼 쌤 봐봐. 옛날식 관점이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면 오늘날의 새로운 관점은 능동적인 새끼 물고기가 되겠다. 그리고 그게 주제. 가보자고. 3번 문장 만약 새끼 물고기가 같은 투부정사 계속 나와. 우연히 있어. 이때 비동사 있다. 적절한 habitat 서식지에 있어. appropriate 적절한 서식지에 우연히 있어. at that stage 그 단계니까 어느 정도 잘해. 이 단계. 됐어? 우연히 좋은 장소를 잘 잡았어. 그러면 그 정착의 가능성이 좋은 거야. 이리저리 끌려당기다가 우연히도 그냥 딱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리에 잘 잡았어. 그러면 좋은 정착지지. 근데 반대로 그 새끼 물고기가 somewhere 어딘가 덜 알맞은 장소에 있어. such as 예를 들어 Great Ocean Depths니까 커다란 바닷속 깊이. 새끼 물고기가 살기에 부적합한 그런 장소에 있게 되면 그냥 게임 오버야. 바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케바케. 이게 여기까지가 봐봐. 여기까지가 옛날식 클래시컬한 비유라고. 근데 5번 문장 삽입 꼭 대비해라. 옛날식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역접의 연결사가 따로 없어도 이건 오늘날의 관점인 거야. 흐름의 전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대절. 새끼 물고기들이 훨씬 더 뭐하다. 빈칸. 적극적이다. 패시브의 반대말. 적극적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 무엇보다냐면은 than this. 앞에 이것보다. 얘들아 이게 혹시 뭔지 알겠지? 옛날식 관점보다. 어디에서냐면은 그들의 정착하는 활동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새끼 물고기는 수동태에 끌려. 어디에 끌리냐? 산호초에 끌려. 산호초 지역에. 무엇에 이끌리냐면 소리와 냄새에 의해 끌려. 그러니까 소리랑 냄새를 맡고 듣고 찾아가는 거지. 근데 어떤 냄새냐면은 리미티드 내뿜어지는 산호초에 내뿜어지는 그런 냄새 소리에 의해서 이끌리고 여기 이끌리다가 첫 번째이면 두 번째가 뭐고요? 이끌려서 뭐 한다? 또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거지. toward 어디 쪽으로? 그 적절한 자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내 말 따라왔어? 완전히 흐름 바뀌었지? 새끼 물고기 적극적이다. 그 다음 once 일단 주어 동사 생략 once 접속사의 주어 동사 생략이야. 일단 산호초 위에 있으면 그래서 그 주어는 라바였다. 새끼 물고기. 새끼 물고기가 산호초 위에 있잖아. 그러면 원래 빈칸 문장. 새끼 물고기는 약한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니까 강력한 서식지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differ, 달라. 종마다는 달라. 즉, 몇몇 새끼 물고기는 정착할 거고 그리고 나서 ascend는 올라가다. 올라갈 거야.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은 물기둥으로 올라가. 만약 상황이 부적절하면. 쌤 봐봐. 여기 봐봐.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몇몇은 좋아. 정착을 해. 근데 몇몇은 올라간다라는 건 정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찾아서 올라간다. 그 말. 그러니까 부적절하면 올라가는 거겠지. 부적절하면 다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야. 새끼 물고기의 정착은 자 이거 형광펜 쳐야겠네. 연결사.
그러므로 연결사 빈칸. 야, 그리고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해. 봐봐. 이게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잘 해놨는데 새끼 물고기의 정착은 그러므로 나대기가 어때? 낙하산 하강이 아니라 번지 점프와 같다 이 소리. 자, 그럼 여기서 낙하산을 비유적으로 언급한 거의 숨은 뜻은 낙하산 타봤나? 나 안 타봤어. 군대에서 탈 일은 없었어. 나 운전병이었어. 뭐 그런 건 안 했다만 낙하산은 둥둥 떠다니는 거지. 갑자기 비바람 확 몰아치면 그 바로 추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많이 받는, 즉 낙하산은 수동적인 거야. 번지 점프는 주변 영향 받을 수 없이 쫙 낙하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거의 상징이라고. 내 말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부분 번지 점프 비율을 초록색깔 빈칸 꼭 조심하라고. 내 말 이해됐어? 알아들었나? 새끼 물고기는 번지 점프다. 자, 그래서 maintenance 유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유지는 뭐의 유지냐면은 높은 다양성의 유지. 산호초에서 요구하는데 보호를 요구합니다. 자, 근데 not just 세모 나돈이지 다자란 성체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정착지에 대한 그 서식지의 보호도 요구하는 거야. 다시 산호초를 다양성 있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다 자란 물고기들의 서식지의 보호뿐만 아니라 새끼 물고기의 정착지의 보호도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주 달라. 그리고 제거가 되어져. 다 자란 그러한 성체 서식지로부터 제거가 되어지기도 해. 됐지?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지식이 새끼 물고기의 삶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다. 그래서 2번과 3번, 4번 문장까지 옛날 관점,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고 새끼 물고기가 우연히 좋은 서식지 있게 되면 정착해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과는 사라진다. 이게 옛날식 수동적인 새끼 물고기에 대한 생각. 근데 오늘날은 능동적인 적극적인 새끼 물고기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새끼 물고기가 산호초에 적극적으로 끌리는 거야 스스로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적합한 장소에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강한 서식의 선호도도 보여주고 새끼 물고기의 정착을 번지 점프와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산호초에 대한 유지는 새끼 물고기의 정착지 서식 보호지 요구도 필요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MVP는 이렇게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 삽입까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통념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로 인식하면 돼. 따라왔나? 됐지?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강의 3번. 자, 별표 치고 적어라. 두 가지 종류의 지적 비겁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적 용기의 필요성. 그러니까 수특 독해 연습에 대한 특징이라. 내용이 그냥 쉽게 가는 게 없어. 한 지문 한 지문에 다 좀 빡세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한 지문 정도 빼고는 좀 더 빡세. 그래서 잘 필기해뒀다가 오늘 복습이 무조건 필요하다. 자, 얘들아. 그리고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면 집중을 잘하는 학생은 진이 빠져 있는 게 정상이다. 수업을 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너네도 그렇고 이게 진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좀 빡센 질문들이 많으니까 집중. 됐지? 자, 갑니다. once. 일단 다시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면 목적어는 의문사절. 우리가 누구인지 뭘 통해 정의하냐면은 감정적인 몰두를 통해서
어디로의 몰두냐면은 괄호 우리 믿음 쪽으로의 감정적 몰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를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면의 두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조건이 있어. 뭐 할 때냐면 그러한 믿음들이 의심을 받을 때. 자, 봐봐.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지. 감정적 몰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정의한다. 근데 안쪽 깊숙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대. 그게 뭐 할 때냐면 그러한 믿음들이 의심받을 때. 예를 들어 쌤은 개인적으로 내 분야 직업에 있어서 애착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나는 생각하게 돼. 내 자신을. 몰두한다 생각을 해. 근데 누군가가 쌤 열심히 좀 수업 주면 맞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내 수업에 컴플레인을 건다면 그 순간 나는 두려움이 생겨. 난 지금까지 내가 좀 열정적인 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도전, 의심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지. 내 말 이해됐나?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형태인 거야. 지적 비겁함. 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의심을 받을 때 내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약간 지적인 비겁함의 첫 번째 형태인가 봐. 지적 비겁함. 동명사 주어. 우리 믿음에 의심을 제기하는 게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하는 걸 의미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구심 제기가 이꼴 뭐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의심하는 거랑 똑같다고. 내 말 이해됐나? 내가 가진 믿음, 의심 제기하지? 우리의 정체성까지 의심하는 거야. 강력하게 개인적인 두려움, 묵자, 우리가 느끼는 그 개인적 두려움. hit A from ing니까 맞다. 우리가 좀 공정해지는 걸 막아버려. 반대되는 믿음들의 공정해지는 걸 막아버려. 자, 다시. 너무나도 강력하게 개인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 의구심 받은 생기는 그 두려움이 반대되는 믿음들에 대한 공정심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스스로 두렵잖아.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니까 반대되는 믿음에 대해서 솔직히 객관적 공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공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내 지금 멘탈이 정상이 아니거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고려해 볼 때 잠재의식적으로 뭐 해버리냐면은 그 반대 생각들을 약화시켜버려. 그냥 깎아내려버려.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생각들한테 제시하는 거지. 가장 약한 형태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생각들 리젝트 거부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반대되는 생각은 나는 대충 하는 강사의 그 생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했어. 귀찮다고. 그러면 어떤 학생이 느끼기에 저 새끼 초심을 잃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정체성까지 위협을 느껴. 그래서 내가 좀 두렵다고. 그럼 그 생각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약화시켜버려. 아우 저 새끼 저거 인성이 안 좋아. 쟤 지금 지가 숙제 안 해놓고 뭐 저딴 말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약화시켜버린다. 내 말 이해됐나? 따라왔지? 그 다음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지적인 용기를 필요로 해. 용기.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뭘 만들어? 지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자, 근데 그 내면의 두려움은 이꼴 두려움이야.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이지. 무엇 함으로써냐면은 link A to B. A와 B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란
특정한 믿음들 연결시킴으로써 만들어낸 두려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 7번 문장 삽입.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묵자. 지적인 용기를 acquire, 획득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극복을 하기 위함이에요. 거절, 거부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한 거부의 두려움.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들에 도전을 한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아니야. 자, 너네들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 학생이 나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거든. 그걸 내가 깨부셔버려. 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반박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지적인 그러한 용감함이 필요하다. 내 말 이해됐나? 따라왔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플레이스 생리학. 뭐만 부분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뭘 부여하냐면은 힘. 우리를 위협할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쟤는 성실한 학생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나를 위협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 스스로를. 무엇에 따라 판단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라. 내 말 이해됐나? 따라왔지? 그래서 few 사람들은 거의 도전하지 않아. 이데올로기나 믿음 시스템에 거의 도전하지 않아. 집단. 어떤 집단이냐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거의. 왜냐하면 지적인 용기가 없거든. 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럼 무서워. 이의제기를 한 순간 무섭다고. 왜? 우리를 또 위협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적인 용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집단이 나를 까도 두렵다고. 내가 지금 멘탈이 부서진다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적인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멘탈이 안 붕괴되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적 비겁함의 형태인 거야. 이것이 뭔데? 집단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안 좋은 짓이거든?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근데 그대로 따라. 그건 왜 그러냐? 그거 이의제기할 용기가 없는 거지. 지적인 용기. 내 말 따라왔어? 자, 두 가지 형태 다. 첫 번째 비겁함, 두 번째 비겁함 다 간혹 적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목적은 틀. 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둘 중에 하나. 우리 자신 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아주 공정하게. 됐지? 와, 상당히 어렵다. 다시 정리해야 돼. 아, 이런 거 하나 보면 진이 빠져요. 잘 들어. 첫 번째 문장 천천히 따라와봐. 내용 정리. 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정적 몰두. 감정적으로 우리를 정했어. 그 믿음이 근데 의심을 받아.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지? 나는 되게 수업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했거든. 근데 와이프한테는 뭘 그렇게 오랜 시간 하냐? 라고 딱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멘탈이 약간 붕괴되더라. 그런 거야. 이게 첫 번째 지적 비겁함. 즉 믿음에 대한 의심 이꼴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돼.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인 두려움은 반대되는 믿음의 공정이 되는 막아버려. 자, 내가 지적인 용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와도 내가 맞설 수 있는데 용감함이 없으니까 바로 멘탈적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생각에 공정하게 되는 그 힘도 없어져. 그쪽을 까내려고만 하지. 그래서 반대되는 생각 고려할 때 반대되는 생각을 안 좋게 약화시킬 생각만 하는 거야. 해결책이 뭐냐? 그러니까는 지적 용기가 필요한 거지. 강한 멘탈. 그래서 지적 용기를 얻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에 의한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럴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는 거야. 지적인 용기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게 약하다고. 토론을 안 하잖아. 외국 쪽은 그 토론을 많이 하는 거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단절을 했을 때 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굉장히 약하게 보는 거야. 힘을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이게 다 지적인 그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믿음 체계에 이의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지적 형태의 비겁함이다. 그래서 두 형태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글에 대해 아주 어려운 질문, 주제, 어법, 어휘, 문장 삽입까지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단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지금 메모리 7.0을 만드는데 요거 다 넣을 거야, 여기서. 어려운 것만, 다시. 7.0 후반부에. 그러니까 고3 때는 2월 지금부터 시험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의 퀄리티 때문이라고. 4월 달부터 하는 거 말도 안 돼. 그럼 그냥 내신 그냥 안 보겠다는 소리랑 똑같다고. 내 말 이해됐나?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복습 정리 잘해라. 넘어가자. 1강의 4번. 그리고 아마 동영상 이거 올릴 건데 보고 또 봐야 될 거예요. 언제? 나중에 복습 시험 칠 때 4월 달에 모의평가 칠 때. 그래서 계속 올려둘 테니까 보고 또 봐. 알았지? 한 번 듣고 될 게 아니라고. 이게 복습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안 들은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 내 말 이해됐지? 어려운 질문일수록. 자, 갑시다. 이건 쉬워. 쉬워가는 질문. 다행이다. 집중. 습관화의 영향을 받은 일상적인 소리. 지금 히터 소리 들려 안 들려? 인식 못 했을 거야. 환풍기 소리 인식했나? 못 했을 거야. 근데 아씨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 소리는 인식한다. 무슨 소리? 이 소리는 인식하지. 이 차이. 되겠지? 그래서 주의를 끄는 지뢰선을 작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방금 그 소리가 지뢰선이. 그게 한계점 위에 있는 소리거든. 자, 가보자. 봐봐. 인간의 관심은 항상 상대적이야. 주제는. 빈칸 조심. 초록색 형광펜 빈칸. 잘 봐. 자극의 활성화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때. 크리티컬 마스가 임계량이라고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양. 그러니까 쌤 봐봐. 지금 저 환풍기 소리는 여기 봐봐. 요 정도. 여기까지밖에 못 미쳤어. 근데 방금 이 소리 있지? 이 소리 갑자기 빡 들리지? 이거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야. 한계점 뚫어버리고 임계량을 뚫어버린 거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임계량에 도달하는 데 실패를 했을 때는 당연히 못 알아차리지. 자극의 활성화, 환풍기 소리, 히터 소리.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감각 경험 일치할 때 이전 경험의 흔적이랑 일치할 때 우리는 알아차려. 방금 두 번째 내가 딱 한 소리 있지? 그게 바로 이전 경험의 흔적이랑 일치할 때 그때 알아차린다. 아, 그때 들었던 그 소리. 내 말 이해돼? 따라왔나? 그래서 do라고 하는 게 뭘 가리켜? notice it을 가리킨다. 대동사 어법 조심. 그 다음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누군가가 언급할 수 있지. 멘션 언급하다. 방법을 언급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쌤 봐봐. 미리 크게 묶어. 엄청나게 길게 묶인다. The brain부터 문장 끝까지. 이러한 방식을 언급할 수 있다. 간다. 뇌가 단어 기억 tune out 하면 듣지 않다. 배경 잡음을 듣지 않는 방식을 언급할 수 있어.
such as 배경 잡음. 예를 들어 어떤 거? 에어컨의 웅웅 소리. 반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방식이 있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면은 분명한 음향상의 스파이크, 상승.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동전 소리. 이것도 비슷하지. 떨어지는 동전 소리야. 타일 바닥이나 혹은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의 급증 이런 것들. 박수를 빡 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방식을 언급할 수 있어. 길게 써놨지만 쌤이 아까 언급했던 예시랑 똑같잖아. 그냥 에어컨 소리 안 들려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빡 떨어뜨리는 이 소리는 크게 들린다. 되겠지 얘들아? 그 차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는데 동전이랑 박수 소리는 알아차려. more 더 많이. 에어컨 소리보다. 왜냐면 자, the first two가 앞에 있는 동전, 박수 소리를 가리키겠지. 첫 번째 두 가지. 그게 threshold, 한계점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야. 관심을 끌기 위한 한계점을 충족시키기 때문이고 반면에 끊임없는 그 에어컨의 웅웅 소리는 초래할 건데 신경의 어떤 민감도, 아니 감소된 신경의 민감도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습관의 영향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에어컨 소리는 그냥 처음부터 지금 계속 들리는 습관적으로 들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습관화 때문에 인식을 못 해요. 한계점 충족을 못 시켜. 근데 이 소리는 방금 이 소리는 갑자기 들리는 소리야. 맞지? 습관화가 아니라고. 한계점을 빡 치고 올라가서 충족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들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 내 말 따라왔나? 됐지 얘들아? 그래서 그 결과 몇몇 들어오는 감각적인 이미지는 몇몇은 unnoticed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면에 딴 것들 분사 삽입 이게 셋오프가 작동하다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주의를 끄는 트리와이어 걸리면 폭발을 설정한 장치한 지뢰선 이런 거에 작동을 시키는 다른 것들 이게 수동태 할당이 되어져. 뭐를 할당받느냐? 추가적인 신경 자원을 할당받아. 추가적인. 그러면서 깨버리는 거지. 의식적 주의 표면을 깨버리는 거야. 얘들아, 의식적인 주의 표면을 깨버린다라는 건 의식적인 주의 표면 이렇게 가만히 있던 걸 팍 깨버려. 주의가 갑자기 딱 그쪽으로 쏠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근데 깨버리는 게 딱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들리는 그 소리. 내 말 이해됐나? 따라왔지? 오케이. 정리합시다. 인간의 관심은 항상 상대적이야. 상대적이라고. 똑같은 소리인데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려. 자극의 활성화, 임계량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면 에어컨 소리 같은 거 우리는 못 알아차려.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감각 경험이 이전 경험 흔적과 거의 일치할 때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동전 떨어뜨린 소리, 그 다음에 박수 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예시로 등장한 게 에어컨 배경 잡음이랑 동전 소리. 그래서 동전 소리, 박수 소리는 관심 끄는 한계점을 충족을 해서 알아차리고 반대로 에어컨 잡음은 그렇지 못해서 못 알아차려. 이게 습관화의 영향도 있는 거야. 어떤 감각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감각들은 추가적 신경 자원들을 할당받으면서 의식적 관심의 표현을 깨버린다라는 건 똑같은 소리. 한계점을 넘어서 주의를 끈다라는 말이다. 내 말 이해됐지? 따라왔나? 그래서 이 MVP는 주제, 어휘, 빈칸, 무관한 문장, 순서까지. 총 6문장일 겁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나오긴 좀 빡세고 무관한 문장 그리고 순서 내기도 참 좋다라는 거. 되겠지 얘들아? 예전에 이 소재는 쓰였다. 예전에 이 소재는 쓰였어. 그래서 지금 배경음인 이 소리 에어컨을 끄면은 그때서야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안 들릴 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지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강의 5번.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력감, 약간 우울증 같은 소리야. 다 보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 wide range of 하면은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반응 사건들 유발할 수 있는데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 불리는 그런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자, 이 글의 주인공 학습된 무기력함. 알았지? 학습된 무기력함. 근데 학습된 무기력함이다. 뭔지 보자. 메모스 포유류에게서 이세 학습된 무기력함은 관련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낮은 일반적 활동, 좋지 못한 학습, 수면과 먹이 섭취의 장애. 네 번째, 줄어든 면역 상태 등등과 연관되는 게 학습된 무기력함. 그러니까 동물들에게서의 그 학습된 무기력함이 뭐랑 관련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쌤이 키우는 강아지 중에 만두가 산책을 좀 안 가면 밥을 거부해. 밥을 안 먹어버려. 이런 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무기력함 중에 일종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그 학습된 무기력함은 고려되어지는데 동물의 어떤 모델, 인간에게서의 우울증의 그런 모델로 여겨져.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물들의 학습된 무기력함은 이꼴 인간의 우울증이랑 똑같다. 라고 해석하면 돼. 따라왔나? 인간에게서의 우울증의 동물의 모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돼? 우리도 우울하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그렇지 않아? 숙제도 해야 되는데 아우 뭐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 학습된 무기력함을 초파리에게서 조사를 해봤어. 해봤더니 그게 대처를 보여준대. 얘들아 앞으로도 잘 들어. 앞으로도 연구를 하고 보여주는 대처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모든 질문에서 거의 주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잘 들어. 연구를 해봤어. 학습된 무기력함.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했더니 보여줘. 이러한 행동적 상태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적이고 조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인지적이고 조절적인 요소. 기분과 같은. 더 구체적으로 초파리가 봐봐. 잘 봐 이거. getting heated. 더워. 더워진 초파리야. 자, 뭐 하자마자 더워진 거냐면 걷는 걸 멈추자마자 더워진 파리. 얘가 하는 행동은 확실히 걷기를 재개하면 되지. 아니 걷기를 멈추는 거 확 더워져. 그럼 방법이 뭐야? 다시 걸으면 돼. 좀 시원해져. 더위를 탈출하게 되었어. 됐지? 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야.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초파리가 열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 아까 전에는 다시 걸으면 내가 열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다시 걸어도 열이 통제가 안 돼. 그러면 뭐를 학습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행동이 영향력이 없고 그러니까 반응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야. 내가 뭘 해도 안 되구나. 그러니까는 무기력해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말 이해됐지? 따라왔나? 자, 예를 들어 니네가 단어를 안 해서 욕을 처먹었어. 그럼 니네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단어를 외우는 거지. 근데 남들보다도 10배나 더 외웠는데도 똑같이 다 틀려. 그럼 그때 무기력해지잖아. 그럼 똑같다고. 그런 학생이 거의 없지. 보통 안에서 단어를 못 외운다 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초파리는 천천히 그냥 자포자기. 봐봐. 자포자기야. 에라이 모르겠다. 천천히 걸어봐. 더 오래. 더 자주 rest. 쉬어버리지. 마치 우울한 것처럼. as if 가정법이랑 was 아니고 was인 거야. 마치 우리 인간이 우울한 것처럼. 그냥 천천히. 그냥 더 오래 쉬어. 이러한 하향 조정. 걷기 행동의 하향 조정. 더 눈에 띄는데 암컷에게서 더 눈에 띈다. 수컷보다. 그래서 최종 결론. 학습된 무기력함 초파리에게서. 이건 예시인데
이렇게 묶어버리자. 이렇게 묶자. 얘들아 무슨 예시래? 의문사 how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이 조직되는지 만들어지는지 무엇에 따라? 예측된 결과에 따라. 얘들아 예측된 결과 봐봐. 내가 다시 걸으면은 예측된 결과가 뭐야? 안 더워질 거다라는 게 충족되면 우울해지지 않아. 근데 내 예측된 결과가 충족이 안 되면 무기력해진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그냥 자포자기, 무기력함으로 간다. 라는 글의 내용. 아까 전 거보다는 좀 쉬웠죠? 다 정리해보면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학습된 무기력함을 유발한다. 1번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뭘 보고? 통제 불가능하니. 그럼 무기력해져. 호율이 얘기해서 학습된 무기력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과 관련했어. 그러니까 얘가 무기력하구나라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 동물들에게 있어 학습된 무기력하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우울증과 똑같다. 초파리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뭘 보여주냐면은 인지적이고 조절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이게 조절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걷는 걸 멈추자마자 더워지면 열을 피해 다시 걷게 돼요. 이것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다시 걸어도 더위가 안 없어져. 그러면 통제력이 없게 되니까 행동도 영향이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도 이제 안 해버려. 그냥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파리는 그냥 자포자기로 길게 쉬게 돼. 우울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하향 조정, 학습된 무기력함은 암컷에 많이 드러나며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구조되는지에 대한 예시다라는 글의 내용. 자, 어법, 빈칸, 순서, 문장 삽입에 일치, 불일치도 하나 추가합시다. 체크 했나요? 했어? 일치, 불일치는 뭐 쉽지만 몇 번 문장이냐? 여기 8번 문장. 8번 문장에 뜬금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암컷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거. 수컷이 아니다. 되겠지? 뭐 이런 거 문제 낼만 하니까 참고하시고. 됐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독해 연습 6지문 하기도 빡세. 자, 가자. 그러니까 2타임에 한 강씩 보통 나간다 보면 된다. 독해 연습은. 그렇게 예습해오면 돼. 자, 출발. 1강은 빈칸 지문과 함축 의미가 들어가는데 딱 2개. 함축 의미는 6번이랑 12번. 가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 왜 이거? 오늘 나온 거 아닐까? 오늘 단어 시험에.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 좀 외워주자. 좀 막연한 형태의 좀 으스스한 느낌이. 오늘 내가 좀 약간 좀 시려. 좀 약간 좀 그래. 그럼 나는 전달할 필요가 있거든. What A like.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What A like는 A가 어떨지야.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아프면 와이프한테 전달해야겠지. 나 이 정도 아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표현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표현 방식. 어떤 표현 방식이냐면 빈칸 조심해. 여기 초록 색깔. 내 감각기관의 바깥쪽에 있는 표현 방식을 사용할 필요 있어. 자, 감각기관 안에 있거든. 그거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 방식을 써야 돼. 이 말이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장면 바로 이해된다. 잘 들어. 내가 아파 표현해야 돼. 외부적인 표현 방식을. 그래서 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야, 그러니까 나가 아픈 사람이야. 얘는 보호자. 뭐 이렇게 생각해. 얘가 지금 아파. 내가 아파 지금. 너는 보호자야. 보호자인 너가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야, 스케일적으로 0에서 10까지 중에 너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아픈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여기 봐. 여기 0에서 10까지가 바로 뭐다? 바로 외부적인 표현 방식인 거야. 숫자 0에서 10까지 중에 너 얼마나 아파 지금? 그러면 이제 보호자인 너가 듣기에 이해하기 쉬운 거야. 내 말 이해됐지? 따라왔나?
계속 가보자. 그 순간 나는 누구야 나는? 아픈 사람. 요청을 받고 있고 시도를 하려고 그래. 번역할 시도. 번역. 내 아픔을 번역하려고 그래. 개인적인 그 경험, 아픔을 into something socially knowable. 사회적으로 알만한 것으로. 자, 즉 나와 너 둘 다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 설명하려고 해. 나도 너도 바깥에 있는 그 외부적인 거. 그게 0에서 10까지야. 0에서 10까지.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 와, 나 지금 아픈 정도가 한 8, 9 정도 돼. 그 정도 아파. 그러면 듣는 사람도 바로 이해하지. 얘 지금 응급실 가야 되구나. 근데 어느 정도 아파? 4 정도 아파요. 됐지? 너네도 나한테 맨날 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빠질 것 같아요. 그때 숫자로 말했어. 얘들아. 알았지? 보통 보면 한 2, 3 아이가 1, 2 정도 살짝 열이 차오르고 그때 이제 영어 단어는 안 외웠지 숙제도 안 했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중에 얘기하자. 그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하지만 나는 또한 수정할 수 있어. 원래의 그 감각을 약간 수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좀 아파. 근데 조금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지.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솔직히 한 3 정도 아픈데 쌤 오늘 제가 한 6 정도 아프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픈 내가 말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말하지. 보호자인 너는. 야, 안심된다.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 지난주에 너가 8이었으니까 5라는 말을 들으니 좀 안심된다. 그럼 지난주보다는 좀 덜 아프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다시 경험하지 내 상태를 이 새로운 묘사와 관련하여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로운 묘사가 뭔데? 지난주 8과 오늘의 5를 비교해서 내가 지난주보다는 덜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 내 말 따라왔나? 됐지? As such, 그러므로 내 바깥쪽에 있는 무언가가 줬어. 1번 형태와 2번 정의를 줬어. 무엇에? 내부, 내적인 무언가. 자, 외부적인 표현, 숫자 0에서 10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진짜 아픔에 대한 설명, 정의를 내려줬다. 반면 나는 설명할 수 없지. 내 그 감각기관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 돼. 숫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남겨지지. 어디에 남겨져? 일종의 의사소통 안 되는 림보. 밑에 적혀있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돼. 너 얼마나 아파? 했을 때 내가 숫자로 외부적인 걸 설명이 안 돼? 그럼 그냥 내가 그냥 고립된 채 남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져오지 추가적인 형태의 고통을 또 가져오. 설명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게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됐지? 야, 너 얼마나 아파? 했을 때 막 말을 못해 지금.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어. 그때 이제 지금 보는 사람은 얘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른다니까. 그때 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온다고. 내 말 이해됐나? 그래서 결론 마지막. 빈칸 조심. 나는 어느 누군가도 내 고통을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래? 외부적인 표현을 못하니까. 내 말 따라왔나? 되겠지? 자, 내용 정리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외부적인 표현 방식을 내가 아프면 사용해야 돼. 맨 마지막 문장에서 외부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더 고립되고. 그래서 추가적인 고통이 따라와. 그 외부적인 표현의 예시가 뭐요? 숫자 0에서 10이야. 이 정도 됐을 때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픈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와 너 둘 다 알 수 있는 외부적인 무언가로 바꾸고 그러한 바꾸기를 할 때 원래의 감각기관을 또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진짜 그 정도는 표현하지 못하겠지. 살짝 바뀔 수도 있겠지. 나는 5 정도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 정도는 괜찮네. 저번 주 8이었으니까. 나는 또 이 묘사에 따라서 이 상태를 다시 생각해. 아, 내가 그 정도 아픈 거구나. 저번 주보다 덜 아프네. 라고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 나도. 그러므로 나의 외부적인 무언가는 내면의 무언가에 대한 형태의 정의를 또 부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정도 아픈 거는 한 5 정도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설명이 안 돼. 외부적인 설명 못 해.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내 고통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 되네. 추가적인 고통이 따라. 내용 파악되나? 따라왔지? 빈칸, 문장 삽입, 그리고 연결사. 연결사 마지막에 있죠, 여러분들은? 체크해. 연결사 좋습니다. as such가 아까 그러므로라는 연결사야. 빈칸 조심해. 알았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태 영도 1강에 1에서 6번까지 했다. 목요일 9시 10분. 고생했습니다.